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 이제 주말 동안에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또 만남이 있었죠. 7분 동안 원래 이제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재명 측에서 10분으로 좀 늘리자라고 해가지고 10분으로 연장이 됐고 생방송으로 또 방송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10분 동안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10분 동안 얘기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생방송이긴 생방송이지만 토론을 하듯이 그렇게 진행은 되지는 않고 양측이 그냥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재명이가 10분 동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도 그 10분을 전부 다 듣고 솔직히 뭐 집중해가지고 듣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만 제가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마디로 참 뻔뻔스러운 인간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입장문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밝혔죠. 그렇죠?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어떤 탄핵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그리고 사법체계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명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당이 나서가지고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혼란이 바로 딱 그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범죄 혐의가 한 7, 8가지나 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4개나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17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민주당의 169명 같은 경우도 이재명 한 명의 꼼짝달싹을 못해가지고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로펌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참으로 진짜 비참할 뿐입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악행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나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때도 그랬었고 매번 이 민주당과 그리고 또 좌익들이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어떤 사건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을 몇 년 동안 도대체가 그 이제 그 배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도 한 6년 7년 뭐 지금 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인양해야 된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국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진짜 수백억을 지금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난리를 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지금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오송 지하 그 지하차도 그 이제 뭐 참수가 아니라 그 침수가 됐던 거 그것도 그렇고 이태원에 있었던 그것도 그런 것이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 그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나요? 간부가 이제 극단 선택을 한 거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살인자다보다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매번 그러니까 운동권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것은 죽음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 그때 버릇을 못 버린 것인지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 아주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지금 대면하고 있는 문다혜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도 딱 제가 봤을 때는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남들의 죽음을 사용해 왔던 게 이재명과 문재인 같은 그런 민주당의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에 대한 어떤 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가 지금 입증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처지를 약간 극단 선택 같은 거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문다의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문다혜가 했다라는 것인지 차근차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문다혜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 지난달이죠 벌써 지난달 30일에 문다혜 씨의 서울 소재 집 그 다음에 제주도에 별장까지 있었나 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단 보고 있는 범죄 혐의는 무엇이냐? 문다혜 씨가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인 서 씨가 2018년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4월 달까지 타이스타젯에 취업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 급여가 월 8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주거 지원비가 월 350만 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여행사와 관련된 경력은 전무한 상태였고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포로 타이스타젯 이상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었던 인간
그 인간이 있었던 타이스타젯으로 가가지고 취업이 돼서 이렇게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받았었고, 그 대가로 이상직 같은 경우는 직함 하나를 얻게 되었다. 중소 뭐 벤처기업인가 거기에 이제 장관직을 얻게 돼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될 수가 있었다. 이게 일단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기본적인 범죄 혐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다에 대한 주거지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무엇이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름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등장을 하는데, 문재인 자체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모 씨가 받았다라고 하는 전체 지금 이제 월급을 따지게 되면 한 2억 2,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2억 2,300만 원 이거는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일단 본 것이고, 그 뇌물을 사실상 받은 사람은 누구다? 문재인이다라고 검찰이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영장 자체에도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진작에 다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다 기소까지 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상직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직업 같은 거를 주고 월급을 줬던 사람, 그 당사자가 바로 이상직인데, 이상직 본인 스스로는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에 입건이 됐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줬다라고 하는 사람 벌써 한 2, 3년 전쯤에 입건이 되는 상태인데,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입건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으면 받은 사람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줬다라고 했었을 때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줬다라는 게 성립이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이 유죄가 일단 되려고 한다면, 입건이 되려고 한다면은 수사를 통해서 줬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확인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즉 이상직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졌었을 때 이미 문다혜랑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받은 사람으로서 검찰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3년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은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 여부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래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확인된 지금 동거래만 하더라도 문다혜 씨를 둘러싼 동거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지 아버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태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태국에 머물고 있었을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동거래를 한 것으로 지금 이미 계좌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춘추관장이었던 사람, 언론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춘추관장이거든요.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그 사람이랑 문다혜랑 개인적으로 동거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김정수, 문다혜 엄마죠, 그렇죠? 그 김정숙에 대해 가지고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뭐 희한한 이름 갖고 있는, 프랑스 국적 갖고 있는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랑 문다혜가 그런 식으로 동거래를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경호처 직원이랑 문다혜가 동거래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경호처 직원은 글자 그대로 문다혜를 경호하는 일인데, 뭐 어떻게 경호한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다혜 혼자 알아서도 잘 경호를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경호처 직원이라 문다혜가 거래를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지금 무슨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 가까이 통합하게 된다면 수천만 원을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 수천만 원씩 몇 차례를 거래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몇 억까지도 지금 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 공식적인 예산, 그게 뭐 특활비가 됐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식적인 예산을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돈 세탁을 해서 문다혜한테 전달을 해줬다. 문다혜 사생활 비용으로 쓰게끔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서 청와대 직원들이 왜 도대체 그렇게 돈 세탁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냐고요. 왜 청와대 직원들이 돈을 뽑아가지고 문다혜한테 그런 식으로 수천만 원을 건넵니까? 더러운 뭔가 돈의 목적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 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늦어도 한참 늦은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사건이 고발이 된 지만 하더라도 5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5년 동안 도대체 뭐 했겠습니까, 문다혜가? 집에다가 고스란히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아이고 증거님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셔야지 나중에 검찰에 압수수색했을 때 저에 대한 죄가 입증이 되니까 증거야 여기 있어라, 이러겠습니까?
치우고도 다 진작에 치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압수수색한다 그래서 뭐가 나올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에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됐다라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법원에 어느 정도 범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는 또 방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다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다음날 31일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이제 써놨는데 뭐라고 이제 글을 써놨냐? 넷플릭스의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하는 뭐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 드라마의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나 봅니다. 뭐 트위터에도 글도 지금 싸지르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하는 커다란 나무라는 게 본인 스스로랑 문재인 같은 거를 지금 지칭하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거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지금의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양새는 아닌, 친문이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도 없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 약간 이런 거를 지금 묘사한 것 같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개구리가 되어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이런 또 비유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개구리가 이제 맞은 것인데 그 개구리를 자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겠죠. 문다의 본인 스스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빙빙 돌고 있고 몸은 늘어져서 숨 또한 마찬가지로 가쁜 그런 상태다. 굉장히 좀 뭔가 자기가 뭐 안 좋은 듯한 그런 이제 암시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숨도 가쁘고 뭐 몸도 늘어져 있고 굉장히 뭔가 좀 안 좋은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좀 얘기하는데 정작 그런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만졌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 자기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 이런 거는 추후도 없고 그냥 뭐인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맨날 하는 것처럼 남 탓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다. 큰 나무가 지금 쓰러졌다. 머리가 빙빙 돌고 돌에 맞아가지고 몸은 늘어져 있고 숨 또한 마찬가지로 가늘어지고 있다. 숨이 가늘어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숨이 지금 뭐 끊겨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숨이 가늘어진다. 이런 식의 어떤 감성팔이 날 줄 아는 것이지. 자기를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받겠다 못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똑 닮아가지고 뻔뻔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를 빠르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새롭게 또 오는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이런 어떤 친문들에 대한, 친명에 대한 싸그리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실 보수우파 국민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명확하게 수사함으로써 문다혜가 무슨 뭐 숨이 뭐 가늘어지거나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큰 나무가 뭐 넘어졌든지 간에 뭐 상관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감성팔이 같은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추도 불쌍한 인간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인에게 평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